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도약을 시작하는 원자재 기세를 이어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오늘 영상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영상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산업들을 보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이제 좀 성장세가 기대되는 섹터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원자재에 대해서 철강 쪽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고, 뭐 조선이라든지 뭐 LNG선 쪽에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분야의 상승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섹터별로 봤을 때 좀 움직일 거라고 봤던 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주사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원자재 쪽으로는 솔직히 철강 쪽은 뭐 물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 투자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 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좀 한정적이고, 전반적인 섹터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시세를 한번 보여준 게 사실이라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철강을 투자하기엔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뭐 구리 관련주라든지 금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쪽으로도 눈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해볼 만한 매력도가 있는 원자재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곡물로 인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식품주 쪽이 저는 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유, 뭐 정유, 뭐 석유 이런 거 있죠? 이쪽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본다면은 괜찮은 기업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기름값이 또 올라가게 되면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수혜를 받거나 이 관련된 기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들이 꽤 많다. 그래서 원자재 쪽으로는 이쪽으로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예전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늘어난다 줄어난다와는 좀 별개로 이제 문화생활을 다들 좀 즐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막 돌아다니면 뭐 약간 죄인 취급받고 이런 게 좀 컸는데, 요새는 나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회식도 다시 어느 정도 생기고 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이 억눌려 있던 시기가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작년 3월부터 코로나가 발발하고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일은 해야 하고 또 만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고 또 뭐 만나야 되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사회활동을 1년 동안 이제 억눌려 있다 보니까 다들 밖으로 서서히 좀 나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복세를 보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엔터 산업이에요. 엔터와 이제 공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엔터와 공연이 이제 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따라가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화장품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뭐 아이돌들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화장법이나 이런 게 또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엔터 공연에서 화장품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이 그 억눌려 있던 어떻게 보면은 바깥 활동, 이게 이제 풀리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거예요. 엔터 공연 화장품, 이게 약간 연결선상이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연결선상이라기보다는 밖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또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뭐 영화관이라든지 영화, 엔터, 공연, 화장품, 영화, 이거를 좀 동일선상에 볼 수도 있고 뭐 흐름이라고 봐도 괜찮고요. 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냐? 당연히 아시겠죠. 뭐 호텔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카지노 쪽이라든지 이쪽이 움직임을 또 받을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여겨보실 때는 이제 뭐 엔터 공연 이런 한류를 통해서 식품 쪽도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같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매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자재 쪽으로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곡물 쪽은 식품 쪽으로. 그럼 이제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는가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은데, 제가 식품을 좀 보고 있는 거는 제가 CJ 계열 지주사를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CJ 제일제당 이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풀무원, 그다음 대상, 그다음에 뭐 동원 F&B.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그냥 대표적인 기업이죠. 식품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들이니까 딱히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라서. 그래서 이 뭐 풀무원이야 뭐 두부 유명한 거 다들 아시고, 뭐 대상 김치 유명하죠. 동원 F&B, 뭐 동원 참치, CJ 제일제당 김치, 여기는 뭐 김치도 유명하지만 일단 뭐 비비고라든지 뭐 유명한 제품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곡물 식품 쪽으로 해서는 이쪽이 한번 좀 시세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유 정유, 저는 여기를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좀 힘을 줘서 보고 있는 쪽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시세를 받을 만한 게 대기업 쪽에서 이제 GS라든지, 그 다음에 SK 계열사로는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저는 SK 가스도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 다들 아실만한 옛날에 배당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S오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지주는 또 지주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GS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가스라든지 S오일, 현대중공업 지주 기업이 지금 한 5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원유 관련주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막 들어올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무 고점에 가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기보다 S오일 같은 이런 기업들, 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한 14만원 정도에서 5만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한 10만원 언저리에 움직이고 있죠. 일단 2020년 작년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히 큰 적자폭을 기록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순이익이 1조대로 상당히 회복세를 강력하게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시총이 10조인 걸 감안하면 순이익 1조가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부채 비율이야 어느 정도 좀 높기는 하지만 160%면은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안심할 정도의 부채 비율은 아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S오일은 배당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상황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배당 7%대를 주고 있던 기업이 16년도만 하더라도 17년도, 18년도를 거치면서 배당 수익률이 1%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 배당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당이라는 게 사실 지금 줬다고 또 내년에도 이만큼 배당을 줄 거란 보장이 어디에도 없어요. 항상 사업이 잘 되면 주는 거고 안 되면 안 주는 거라서, 배당이라는 게 이걸 무슨 은행 이자처럼 뭐 은퇴해가지고 배당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적이고 피해하셔야 되는 인식이다. 그렇지만 이 주가 상승을 노려봤을 때 S오일은 지금 제가 보기엔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구간도 매력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조정이 한 9만원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9만원 지금 후반이잖아요. 9만 6천원이니까 9만원 초반대, 뭐 9만 2, 3천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니까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GS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상 120선 위로 올라오면서 첫 슈팅이 나오고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리상으로, 차트상으로는 저는 GS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져요.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아까 S오일은 1조 정도 됐는데 얘는 조금 안 되는 9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적자를 봤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회복세가 기대가 되는 섹터가 또 뭐 석유, 원유, 정유 이쪽이다 보니까 지금 GS 같은 경우에 심지어 시총도 4조대 초반이에요. 솔직히 순이익이 S오일보다 1000억이 조금 덜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S오일보다 시가총액이 절반도 안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순이익 뭐 1000억 정도 적더라도 지금 몸값이 싼 GS가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더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좀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S오일과는 다르게
꽤나 꾸준하게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엔 배당을 늘리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SO일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재무나 차트를 봤을 때는 GS가 조금 더 매력도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PBR이나 PER을 따져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자본 총계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 GS도 괜찮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시세가 좀 나왔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되고요. 올해 이제 6,500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시총도 이미 25조나 됨. 가장 이제 몸값이 좀 세죠. 시세도 한번 세게 나왔던 기업이고, 그래서 결코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60% 가까이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SK 계열사라는 거에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렇기에 저는 투자 매력도가 아직도 꽤나 높게 존재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지금의 대기업을 하나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SK그룹을 꼽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SK이노베이션도 역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기업 네임밸류를 다 떼놓고 보면 GS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지주, 지주회사인데 현대오일뱅크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순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다가 올해 이제 약 6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시총은 지금 현재 5조 중후반 정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매력도가 꽤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 아까 GS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원유나 뭐 정유 이쪽이 한번 주봉상 120선 위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살짝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을 때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유가. 그래서 그동안 원유 어디까지 치솟나 한번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최근에 뭐 중공업지주, GS 이렇게 막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 전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 지금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참고해서, 이거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시총이 9조 8천억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작년에 기술적인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시총 9조가 조금 안 되는데 순이익 거의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주가가 이미 슈팅이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좀 힘들더라도 뭐 현대중공업 지주나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뭐 GS, 뭐 S-오일 이 정도는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원유 관련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약간 좀 대기업 위주로 말씀드린 건데, 뭐 극동유화나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솔직히 한국석유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좀 쳐다보기가 힘든 종목이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뭐 안 나온 건 아니라서 솔직히 순이익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매력도가 좀 적습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 단기 슈팅이 이미 한 차례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시총이 아직 적다라는 거, 2천억이 안 된다라는 점을 메리트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큰 메리트를 우리가 좀 찾아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배당도 좀 괜찮게 주기는 하는데 이미 슈팅이 또 한 번 나온 거라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차라리 중소형주 중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SH에너지화학이 좀 더 괜찮은데, SH에너지화학은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적자를 띠고 있는 기업이라서 다시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조금 저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져서 저는 별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중앙에너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순이익 192억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 주면서 PER과 PBR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죠. 슈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지금 1,000억이에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중소형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1,000억대 기업,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도 1,000억이면 원래 얼마나 소형주였다는 겁니까? 심지어 이제 대주주 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78%, 한 80% 정도가 대주주 지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1,000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200억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유통 물량이 200억 정도면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는 유통 물량이 뭐 훨씬 적었다라는 거죠.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돌아다녔다는 거겠죠. 유통 물량이 뭐 100억 초반이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거는. 진짜 뭐 50억 자산가 2명만 있으면은 주가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왔다리 갔다리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소수에 의해서 주가가 휘둘릴 수 있는 기업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성 TN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유 관련주로 볼 수는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시총이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다가 조정을 보여줬는데 시총이 아직 1000억이라는 거. 근데 다행인 건 이 기업은 순이익이 원래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100억대를 계속 찍고 있었고 19년도부터 200억으로 늘어나다가 작년엔 무려 순이익이 560억까지도 찍힌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채 비율도 원래 이제 뭐 100% 초반에서 지금 76%까지 다운이 된 만큼 유성 TNS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안정성이 뛰어나고 뭐 영업이익이나 이제 뭐 매출액은 줄었을지언정 순이익을 꾸준하게 100억 이상 찍고 잘 나올 땐 200억, 작년 같은 경우는 500억도 찍어줬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뭐 자본 총계만 하더라도 2,600억이라서 지금 부채 비율도 100% 아래이고 지금 자본 총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의 2배를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PBR이 0.31배, PER은 1.65배, 5배도 안 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순이익 지금 2년치만 합쳐도, 아니 3년치만 합쳐도 시가총액 지금 유성 TNS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사실 볼만한 기업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유 중에서는 유성 TNS만큼은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대기업 위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SK이노베이션, GS,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현대중공업지주, SOL 뭐 요 정도까지 보면 되는데, 내가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성 TNS가 그나마 볼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이 잭팟이 터진 기업인데 보시다시피 뭐 순이익이 뭐 3천억에서 5천억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1조 7천억까지 터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진짜 이 뭐 석유 원유 관련주 중에서 어마무시한 잭팟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뭐 한 5조 4조 막 4조대 이랬는데 이제는 좀 올라서, 근데도 저평가라서 지금 1년에 뭐 1조 뭐 5천억 가까이 이제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뭐 이런 기업이 지금 7조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어마무시하게 저평가죠. 심지어 부채 비율이 40%로 너무나도 안정적이다. 재무구조도 원래 이제 부채 비율도 160%대였는데 차츰 줄여서 지금 벌써 부채 비율도 40%대로 줄였습니다. 주가가 이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금호석유까지는, 유성 TNS와 금호석유까지는, 유성 TNS는 차트적으로도 매력적인데 금호석유는 좀 차트적으로 많이 단기 슈팅이 많이 나왔다라는 게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호석유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아직도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0선 부근까지 주가가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 5월 초부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신고가 찍고 쭉 미끄러졌는데, 전 이번에 미끄러졌을 때 담아야 되지 않나, 어디까지 미끄러질지 모르겠지만 좀 요번 조정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창석유 같은 경우에도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건 시총이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순이익이 뭐 200억, 177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라, 사실 이 기업은 저는 부채 비율이 거의 무차입 구조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매력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일단 매력적으로 볼만한 거는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12% 정도라서, 보통 우리가 10% 초반이나 10% 아래의 부채 비율은 거의 무차입 구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창석유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거의 뭐 없는 수준, 거의 무차입 구조의 수준이라는 점을 좀 장점이라고 들 수 있겠고, 자본 총계가 2,700억인데 시총은 아직 1,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 지금 갖고 있는 자본만 하더라도 시총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PBR도 굉장히 0.38배로 저평가돼 있고 순이익을 보더라도 197억을 2020년도에 찍어줬는데 현재 지금 시총이 1,500억인 점을 감안하면 저는 아직도 투자 매력도 미창석유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중소형주다 보니까 과도하게 떨어진 감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은데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고 적자로 돌아서지도 않고 부채 비율이 뭐 10%대 언저리다. 솔직히 주가가 소형주라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미창석유는 부채 비율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한국쉘석유는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제일 저평가라고 좀 보고 있고 시총은 이제 3,700억 정도, 순이익은 200억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50%대라 준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본 총계가 981억이기 때문에 사실 자본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순이익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다. 저는 솔직히 한국셀석유는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뭐 돈이나 안정성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차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한국셀석유는.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한 기업, 차트나 뭐 실적, 지금 시가총액 고려하면 뭐 무난하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량주 쪽으로는 SK이노베이션에서 S-오일 정도까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유성 TNS부터 미창석유까지 유성 TNS, 금호석유, 미창석유 이 정도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여져요. 대기업 쪽으로는 S-오일, 현대중공업지주,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GS, SK이노베이션. 솔직히 이 대기업 쪽에서도 좀 분류를 해서 매력도 있는 걸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중공업지주를 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을 꼽을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까지. 그래서 SK이노베이션, GS,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지주 요렇게 저는 4개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정말 좋은데 주가가 이미 좀 올라 있는 게 그게 조금 걸려요.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이미 올라갔다라는 게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하나솔루션도 정말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S-오일은 이제 차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데 막 점수를 엄청 많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S-오일이 나쁘진 않은데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지금 원유 관련주 뭐 석유, 정유 이쪽으로 보신다, 화학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극동유화, 한국셀석유 이런 거는 사실 저라면 안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와요. 중소형 종목이나 품절주, 뭐 좀 재무 안 좋고 품절주고 중소형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에서 급등이 나오죠. 근데 제 투자 철학이 애초에 수익을 많이 낸다, 수익률을 크게 낸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전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물론 급등할 여지가 굉장히 크긴 한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위로, 미창석유 위로 요렇게 저는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라면 원유 관련주 대기업 쪽도 급격하게 잘 올라요. 굳이 중소형 종목이 아니라도. 그래서 굳이 원유나 뭐 이런 석유 관련주 찍을 거면 그냥 대기업 쪽으로 전 찍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뭐 SK이노베이션이나 GS,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지주 껴주면 뭐 하나솔루션 정도까지 저라면 요 안에서 고를 것 같아요. 더 축소하면 현대중공업지주까지, SK이노베이션, GS,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지주. 저라면 요 4개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고요. 사실 제 매매 성향상 하나솔루션부터 이 아래로는 잘 선택지에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는 제 매매 성향이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기업별로 제가 재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아 이거는 부채 비율 쪽에서 메리트가 있고 아 이건 순이익이나 자본에서 메리트가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 매매 성향에 맞게 차트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SK이노베이션부터 GS,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지주 여기까지를 볼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사실 식품 쪽도 저는 괜찮게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역시 뭐 CJ 계열사이니만큼 CJ 제일제당 그리고 역시 뭐 두부 하면 뭐 글로벌 탑 티어로 볼 수 있는 풀무원 이 풀무원을 저는 원래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 이 주가가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번 달 들어서 엄청 가는 거야 풀무원이. 그래가지고 아 풀무원 찍었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좀 열받아 하고 있는데 웬걸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풀무원 다시 떨어지네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사볼만 한데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 20선까지 한번 떨어지면 한 19,000원 언저리까지 떨어지면 지금은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풀무원 지금 가격이면 안 살 것 같고 한 19,000원 언저리까지 지지받치고 한번 재반등 주려고 할 때쯤이면 선을 그어 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뭐 꼭 여기 19,000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요 근처에서 요 이평선, 이동평균선, 일봉상 20선 여기 지지받고 반등 줄 때쯤이면 한번 뭐 고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액 정도는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풀무원 네임밸류가 워낙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주가가 확 고꾸라지면 그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담아도 되겠는데 지금 한 19,000원 언저리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는 적당히 한 소액 정도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좀 보여지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전 차트적으로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순이익도 뭐 워낙에 많이 내고 있고 시총도 아직 1조가 안 되는데 뭐 1,000억 이상씩 벌써 3년 연속 꾸준히 낼 걸로 기대가 되죠. 19년, 20년 순이익 다 1,000억 넘겼어요. 올해도 1,300억으로 더 많이 낼 걸로 보여지고 이제 2019년부터 대상은 계속 1,000억을 넘겼고 순이익을 이제 이 이후로 순이익 1,000억 아래로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향후 한 2, 3년 동안은. 그런 걸 감안하면 2019년, 2020년, 2018년, 2017년 지금 뭐 거의 3, 4년 동안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17, 18, 19, 20, 21 지금 거의 5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보시면은 대략 뭐 한 21,000원, 21,500원, 21,500원에서 3만원 이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거든요. 뭐 여기 전까지 합치면은 뭐 여기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16년 중순부터 계속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만 원을 뚫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매물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이때 코로나로 인한 급락은 배제하겠습니다. 아닌데요. 13,000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좀 증시로 인한 특수 케이스로 떨어졌던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1,5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박스권을 계속 몇 년, 수년간 계속 형성했어요. 16년 중순부터 해서 올해까지. 그래서 사실 그때 16년에 비해서는 순이익이 뭐 600억 하던 게 뭐 500억, 600억 하다 19년도부터는 1000억대로 올라갔고 이제는 1200억, 1300억, 이제 1500억대까지 1000억 중반대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2016년에서 18년도에 찍고 있었던 순이익에 비해서 이제 2배가 넘어가려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순이익이.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도 이때 160%였던 게 100% 초반, 110%대까지 줄 걸로 기대가 되고 이제는 이제 주가가 새로운 박스권을 돌파하고 새로운 3만원 위로의 이제 상승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대상 같은 경우 굉장히 장기적인 이제 횡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5년 정도 이렇게 횡보했으면 이제 갈 때 됐죠.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이번에 식품주 한번 갈 때 또 거래량도 이때 횡보하면서 계속 안 터지다가 최근에 19년도부터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올해 더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조정받았잖아요. 이번에 3만원에서 조정받았을 때 대상이 조정받는 거 보고 와 이거 마지막 조정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상 같은 경우에. 대상 이거 마지막 조정이다. 조정 이거 마지막 끝나면 3만원 위로 슈팅 엄청 세게 날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히려 오늘 대상이
5월 20일 기준으로 대상이 또 엄청 떨어졌어요. 4% 가까이 더 떨어졌는데 오늘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대상이 떨어졌네. 진짜 가격이 왜냐면 좋아지니까 점점 그런 좀 메리트를 느꼈고, 역시 뭐 자본이 지금 1조 초반이기 때문에 시총에 비해서는 자본이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더 많은 상황이고, 순이익 대비해서도 시총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지금 1000억대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품주로서 대상은 지금 뭐 아직도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3만원 위로 새로운 이제 업스트림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원 FMB는 차트적으로는 뭐 만점이죠. 120선 돌파하고 딱 조정 주고 여기 전환선 받치는 요 자리. 야, 차트는 진짜 뭐 너무 예쁩니다. 이제 실적도 예쁘냐? 라고 본다면 이렇게 순이익 보시다시피 500억에서 560억, 650억, 779억, 880억, 940억, 1000억 꾸준히 상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년도부터. 16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했냐? 16년도부터 꾸준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좀 올라가나 했거든요. 18년도에. 근데 미중 무역 전쟁 터지면서 또 고꾸라졌고, 코로나 터지면서 또 한 번 또 고꾸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동원 FMB가 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억눌려 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인데. 그래서 아마 17년도, 18년도 이때 동원 FMB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뭐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와, 야, 동원 FMB 이때 2012년부터 뭐 6만원 하던 게 60만원까지 갔다. 1000%가 갔다. 10배가 갔다. 근데 이게 지금 20만원까지 떨어졌으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적 잘 나온다.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사신 분들, 그래서 2018년도에 야, 꾸준하게 500억씩 찍는데 얘가 20만원? 말도 안 된다. 시가총액이 뭐 8천억? 에이, 이거보단 더 가겠지 하면서 이때 나름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면 미중무역전쟁 터졌지, 18년도에 고꾸라지고 19년도에 고꾸라지고 코로나로 또 고꾸라지고, 그래서 많이 좀 제가 보기에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뭐 한 25만원에 매수하신 분들 12만원까지 고꾸라졌죠. 근데 지금 다시 25만원 구간이 왔거든요. 저는 지금 자리도 너무 좋고요. 실적은 오히려 더 늘어났죠. 순이익은 이때 500억대에서 지금 거의 700억, 800억을 바라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내후년 정도엔 1000억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부채 비율은 뭐 100% 초반 정도라 뭐 엄청 위험하다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PER은 뭐 한 10배 정도 수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PBR은 1배수, 자본 총계가 8천억대이기 때문에 뭐 시총하고 비슷해요. 자본 총계가 또이또이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수준. 부채 비율도 뭐 좋진 않은데 뭐 그렇게 엄청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한다라는 거. 근데 주가는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 거래량도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도 자리 다 잡았고. 솔직히 이제 식품 쪽으로는 풀무원은 조금 고액을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뭐 대상이나 동원 FMB, CJ제일제당은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자재 쪽으로 해가지고 곡물 식품주 곡물 가격 인상을 이제 예상해 봤을 때 식품주 쪽이 이제 한번 돌 수 있기 때문에 식품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원유, 정유, 석유 이쪽에서 뭐 현대중공업 지주나 제가 뭐 롯데케미칼 이런 거 좀 보라 그랬죠. 뭐 SK이노베이션, GS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쪽 보고 한번 곡물주도 한번 보면 S-오일은 좀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전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SK가스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SK가스를 한번 봅시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조정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지금 재도약을 할지 말지 2차 슈팅이 나오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작년에 SK가스가 실적이 뭐 너무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19년도에도 잘 나왔어요. 근데 좀 어이가 없죠. 19년도에도 순이익이 1,500억 가까이 터졌는데 주가가 2020년도에 더 많이 터졌는데, 아무리 코로나 영향이라지만 이렇게 꼬라 박는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딱 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진짜 황당했을 거예요. SK가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2017년도부터 16년도부터 비교해보면 2018년도가 제일 최암흑기였거든요. 순이익이 500억으로 박살이 났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가. 그럼 2018년 주가 떨어진 거 오케이 이해해. 근데 2019년 어떻게 됐죠? 1500억으로 회복됐어요. 근데 주가 올랐나요? 안 올랐죠. 그냥 2018년하고 별 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2019년도에 순이익 1500억인데 2018년에 비해서 주가 별로 차이도 안 난다. 야. 오히려 2018년도보다 주가 더 적다 해서 아마 2019년도에 실적 보고 순이익 엄청 터진 거 보고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중무역전쟁으로 2018년도에 이미 1년 동안 고생했지, 순이익 2019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그래서 매수했는데 또 코로나 터져서 또 박살난 거예요. 2020년도에. 근데 더 황당한 건 2020년도에 순이익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2018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2019년도에 거의 3배 올랐고 2018년 대비해서 2020년은 거의 한 5배가 올랐는데 주가는 계속 꼬라박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억눌려 있던 게 이제 드디어 분출이 되면서 48,000원에서 무려 약 13만원 정도까지 그대로 치고 올라갔는데 다시 9만원까지 빠졌다지만 10만원 부근이에요. 어쨌든 올해는 작년 정도까지는 기대가 되지 않고 19년도 수준의 한 1,500억 정도, 그 정도의 순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뭐 9,700억이 좀 안 되는 1조가 안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PER은 아직도 저는 저평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130%인데 뭐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뭐 투자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자본 총계는 지금 2조 정도가 되는데 뭐 시총이 1조가 안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PBR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주가가 좀 아래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수준의 주가도 투자를 못할 수준은 아니다.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SK 계열사들이 지금 저는 굉장히 또 SK 그룹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SK 그룹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새 핫한 LPG 쪽도 한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는 거. 요새 핫하진 않죠. 그래서 LPG 쪽으로 한번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엔터나 공연, 화장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생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이제 겪으면서 1년간 억눌려 있던 이 문화생활이 와,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이제 포텐이 터지는 그 분야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피해를 많이 봤던 산업들, 코로나 회복이 됐을 때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 찬스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 카지노, 호텔, 영화, 공연, 엔터, 화장품, 뭐 렌터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알람 버튼 누르셔가지고 1순위로 영상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단타사냥꾼 어플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뭐 게시물 열람 다 무료고요. 다운 받으시면은 여기 제가 추천주도 올려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이런 거 제가 여기다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테마사냥의 뭐 관련주 정리 보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원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여기다가 게시물을 올려놨고,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섹터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테마사냥의 관련주 총정리. 당일 특징주 정리에는 그날 특징적인 종목들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주 정리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섹터들 있죠.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섹터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여기다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철도, 뭐 반도체, 송전, 항공, 지주사, 부동산 리츠, 뭐 원유 여기다 다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반도체, PCB, OLED, 조선기자재, 일본 오염수, 뭐 페로브스카이프, 전기차 다 올려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사냥에 가시면 시황 사냥에 제가 시황도 오전 시황, 장마감 시황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 사냥의 관심주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아, 단타장인 전문가가 이런 기업을 관심 있게 보는구나. 말 그대로 이제 단타장인이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만 선정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